네, 안녕하십니까. 두드림 최현민 교수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대입 성공을 위해서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하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바로 멘트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소서를 썼다면, 자소서를 이미 쓴 상황이라면 멘트를 구성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번 2022학년도 대입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작성이 없이 자소서가 이제 폐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면접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글쓰기와 말하기를 아예 별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내가 조금 더 목소리가 크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혹은 토론 같은 걸 자연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충분히 그냥 잘할 수 있겠지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처음으로써 대면에서 여러분의 말로서만 여러분을 평가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생소한 형태의 평가 과정이라는 것부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에 대한 걸 제가 두 가지 파트로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어떤 말과 어떠한 구성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바로 이게 대입 면접 멘트에 대한 측면이고, 오늘은 그 구성에 대한 측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이 면접이라는 게 단순히 면접 하나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면접을 많이 봐온 입장에서 이러한 자료가 없더라도요. 쉽게 여러분을 평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근거로 준비된 면접을 하게 되는 게 더 많죠. 그럼 그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는 뭐냐? 바로 여러분이 제출하신 생활기록부, 서류에 대한 측면입니다. 자소서 제출한 사람들은 바로 이 자소서라든가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에 대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건요. 약간 이런 겁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혹은 내려온 지침과 학교 입장, 대학 입장은 좀 달라요. 교육부에서는 어떠한 기록이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측면, 학생들이 뭔가 만들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배제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평가에 있어서 공정함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는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요, 그냥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든 괜찮은 학생을 뽑고 싶어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나 괜찮은 학생을 뽑고 싶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나은 혹은 더 수준 높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따라오지도 못할 학생들을 뽑는 과정 자체, 뽑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깊이 있게, 어떻게든 제대로 사람을 뽑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수준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했던 수준으로서만 준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부나 수행평가를 보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한 것 같고 실제로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 퀄리티나 수준이 마음에 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라는 건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학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서울대학교 정치교학과 지원하는 친구였었는데, 수행평가 내용이 홍콩 민주화에 대한 민주화에 대한 지원 방향, 해결 방안 이런 것들 이런 주제로 수행 탐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보고서를 봤거든요. 놀란 건 뭐냐면 그 보고서가 한 장짜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짜리는 보고서가 아니죠. 그건 에세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근데 제목만 보면 홍콩 민주화에 대한 해결 방안 이것만 봐서는 와 거의 뭐 준 논문 수준으로서 얼만큼 깊이 있게 했을까라는 고민이 됐었는데 실제로 내용 보니까 거의 그냥 뇌피셜인 거야.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질문 하나면 끝나잖아요. 조금 전에 했던 질문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내용에서 딱 보고
지금 홍콩 민주화에 대한 연구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혹은 보고서를 썼다고 생각 말하는데, 지금 그게 진행 상황이라든가 본인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그 했던 활동 자체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별로 안 했네? 평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면접이라는 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면접이라는 걸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뽑는 입장에서의 면접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든 이 사람의 우수성, 이 사람의 차별성을 확인하고 싶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면접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도대체 이 대학이 왜 학생을 뽑는지, 내가 이 학교를 왜 입학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학교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게 면접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딸딸딸딸 외운 여러분들의 어떤 스피치를 말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있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기부나 자소서랑 똑같은 말을 할 거면 그게 서류 보면 되지 뭐하러 굳이 면접을 보겠습니까? 면접 자체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그러니까 진실을 기반으로, 신뢰도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어필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뭘 어필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많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성실성, 성실하게 학업을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전공에 적합한 사람이다. 나는 로열티, 이 학교에 대한 로열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측면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말하든지 간에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저는 이 전공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학업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 오기 위해서, 이 학과가 아니에요. 이 학교에 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과 로열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면접에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상대에게 어필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 주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우선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냥 기본 질문입니다. 자기소개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가 뭔가요? 이러이러한 활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웠던 일에 대한 극복 경험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학업 계획, 장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이걸 다 묻지 못해요. 기본적인 측면에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혹은 이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추가되는 질문으로서 한두 개, 많아봤자 한 세 개 정도의 질문이면 끝나게 되죠. 하지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얘기할 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면접을 볼 때 여러분이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A라는 질문에 대한 그 A에 대한 답이 있다. B라는 질문에 대해서 B라는 답이 있다. C라는 질문에 있어서 C라는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면접 준비는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미리 준비한 이 내용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약간 이런 거예요. 이 다섯 가지의 질문이 있지만 결국 평가자는 입장에서는 그 약간 이건 질문이 하나로 수렴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약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되나요?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나요?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너만 관심 있냐고. 이 학과에 지원한 모든 애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지원을 했겠죠.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어요. 당신만 그 활동을 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활동을 다 했을 거야. 이 질문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왜? 이유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똑같은 이유가 아니야. 내가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측면인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는가? 우리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기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이 수업이나 이 과정을 얼만큼 더 성실하게 이수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전공에 얼마나 더 적합한가? 내가 이 학교에 오기 위해 어느 정도의 로열티를 갖고 있는가? 이게 바로 포인트인 겁니다. 나는 여기에 적합해. 그러니까 당신을 나를 뽑아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 과정을 졸업할 때까지 성실하게 이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학교에 대한 로열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멘트는 이러한 결과로서 수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과 이 멘트에서 이 면접 과정 중에서 제가 판단할 건 바로 이겁니다. 진실인가 거짓인가? 여러분의 내용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어때요? 잘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내가 좀 말을 잘한다. 혹은 나는 뭐 리더 경험이 꽤 많다. 앞에 나가서 말을 해본 적도 있고 토론대회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짜인데도 혹은 진실성이 떨어지는데도 거짓에 가까운데도 난 잘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그 착각부터 내려놓으세요.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여러분의 스피치 능력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여러분들의 근거입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건축학과를 지원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생기면 하나도 안 봐도 돼요. 그냥 제 질문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죠. 좋아하는 건축 공법이라든가 좋아하는 건축가나 지역에 있는 본인이 관심 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건축가 오고 싶다며요. 건축에 관심이 있다며요. 그 하나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행평가를 보니까 건축공법 중에 재난공법에 대해서 조사 탐구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들어볼까요? 수행탐구 했다며요.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그 중에 하나를 근거로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출처나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주세요. 조사했다며요.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이 했던 활동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질문 하나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러분의 뇌피셜이 아니에요. 평가하는 사람들은 연구자예요, 연구자. 교수잖아.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내용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판단하는 건 당신의 행동으로서 이미 했던 행동으로서 증명하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학교 와서 할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아니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학교 와서 대학 와서 할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실인가 거짓인가 정말 관심이 있고 뭔가를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활동을 했겠죠. 경찰이 되고 싶었으면 경찰에 관련된 인터뷰를 했던가 조사를 했던가 법에 대한 조사를 했던가 아니면 선도부 활동을 했던가 뭔가 했겠지.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으면 그걸 제대로 했겠죠. 그게 진실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수행탄고 한 장, 두 장으로 대충 어디서 짜집기라든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했어요. 질문 한두 개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나올 텐데 여러분이 하는 말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관심인지 이게 정말 열심히 한 노력인지 그냥 단순히 관심 정도로 찔러본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 거짓을 판단하는 건 너무 쉽다라는 거죠. 평가하는 입장에서. 준비하는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활동이라도 제대로 진실이라는 걸 어필이 됐어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믿을 수 있잖아요. 나머지 거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기부에 있는 다른 내용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물어봤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어. 나머지 다 가짜라는 얘기지. 평가하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근거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혹은 구체화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멘트의 구성이라는 것이고 이 멘트의 구성을 위해선 바로 이러한 연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를 잡는 연습이에요. 포인트를 잡는 연습. 이건 제가 자소서 분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 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길렀습니다. 라고 접근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활동이라는 건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활동이 될 수 있어요. 학업이라는
건 해당 전공을 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고, 지식이라는 건 전공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 같은 걸 의미하고 있고, 활동이라는 걸 내가 그걸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저는 그냥 이런 활동을 했어요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남들과 차별화된 아까 말했던 성실이나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로열티를 갖고 있어요가 어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저는 하나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능력, 특히 멘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500자 정도고요.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30초를 넘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멘트, 예를 들어서 이 면접 멘트를 작성할 때는 내가 500자짜리 대본을 한번 먼저 작성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설명하는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윗단계에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아니면 밑에 더보기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 특히 여기 전공 영역에 대한 게 제일 어필하기 좋겠죠. 나는 이러한 학업 과정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에 뭘 길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역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전공을 선택했을 때 나중에 가야 될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교육학과나 교대나 사범대를 지원한다는 건 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생각해 볼까요?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하겠죠? 학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고, 문서 작성이라든가 전달력 같은 거, 스피치 능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해. 그럼 여러분이 어필해야 되는 건 나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겠습니까? 나는 학습 멘토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법에 대한 공부 과정을 통해서 잘 가르치는 방법을 공부했고 적용해 봤다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객관적인 근거이자 제가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그 행동으로서의 근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계속 반복하지만 행동만 달랑 던져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통해서 난 잘 가르칠 수 있다. 좋은 방법의 효과적인 교수법을 알고 있다. 뭐 약간 식의 어필 포인트가 필요하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성이 됐던 아니면 대학의 인재상에 적합하게 됐다. 대학에 대한 로열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결국 여러분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면접 멘트를 작성한다는 건 아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했던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라는 데서 하나의 문장으로서 하나의 단어로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실히 이 과정을 이수해서 졸업할 때까지 성실하게 해당 과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 오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고 그만큼의 로열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면접에서 여러분이 어필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열 형태의 전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공통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공통적인 측면 같은 경우엔 보통 이 면접 멘트를 쓸 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첫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씩 형태의 주제문, 핵심 문장, 하나의 활동의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했던 예시라면 이런 거겠죠.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해보세요.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학습 멘토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경험해본 최현민입니다. 어색하죠, 여러분? 여러분 어색한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상대에게 잘 기억이 되는가. 그러니까 어색하더라도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일 바보 같은 게 저는 무슨 학교 누구냐 어차피 그런 얘기 할 수도 없는 거겠지만 어, 근거와 어필 포인트 이게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멘트 문항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두 갈씩이라면 두 갈씩 주제문 같은 경우엔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저는 무슨 경험을 통해 무슨 역량을 가진 홍길동입니다. 저는 무슨 봉사활동을 통해 배려심을 가진 최현민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하는 무슨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동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길러온 최현민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첫 문장이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상대에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말하기에서 이게 좀 심해요. 글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여러분이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이걸 스토리텔링 식으로 풀어내잖아요. 저는 뭘 했고요. 학교 다니면서 1학년 때는 뭘 했고 2학년 때는 뭘 했고 3학년 때는 뭘 했고 그래서 결국 자동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요. 듣는 입장에서는 맨 마지막 문장을 듣기 전까지 이 친구가 지금 맨 마지막을 딱 듣는 순간 지금 여기 이때까지 자동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에 대한 걸 길렀다고 얘기를 한 거였구나 라는 걸 맨 마지막 가서 느끼게 돼요. 하지만 이 문장이 처음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무슨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동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길러온 최현민입니다.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한 건 1학년 때 뭐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치면 처음에 이 친구가 지금 이 학생이 자동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에 대해서 어필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활동을 평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 훨씬 더 상대가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여러분이 일상에서의 말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형태의 주제문이 있다면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문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나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의 발전 활용 가능성. 즉,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활동을 설명하는 건 한 두세 문장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이 전문 지식을 길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지식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 학교에서 발전시키고 더 성장해 나갈 겁니다. 자,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멘트 문항 작성의 부분이고 보통 문장은 500자 정도고 멘트 문항은 보통 7문장에서 8문장 더 짧게 갈 수도 있긴 해요. 한 5, 6문장까지도 갈 수 있는데 하여튼 500자를 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강의에서 제가 500자짜리 문단으로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소서를 썼던 분들은 그 멘트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접근을 하셔도 돼요. 그거 갖고 그냥 그대로 면접 멘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있죠. 그거 자소서랑 너무 똑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당연히 면접 멘트로 바꾸면서 이제 약간 문어체적인 측면을 구어체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는 있어요. 너무 딱딱한 문장을 조금 더 말하는 문장 형태로 바꿔야 될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간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바로 이 멘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측면을 다뤄볼 거예요. 오늘 내용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면접 멘트를 쓰는 건 기본적인 구조나 골격은 자소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소서의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어필하려는 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해서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난 다른 사람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더 전공에 적합한 인재다. 나는 이 학교에 대한 이러한 로열티를 갖고 있다. 라는 측면을 갖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함께 실습을 해야 될 건 바로 이 첫 문장 쓰기예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경험을 통해 무슨 역량을 가진 누구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어필할 면접 멘트 하나의 질문에서 어필할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마지막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시작 문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죠? 설명을 하실 때요. 여러분은 지금 이 활동 말고 다른 활동 얘기는 전혀 하면 안 됩니다. 이 활동로만 얘기를 해주세요. 두 번째, 이 능력만 어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난 하나의 활동과 하나의 능력을 접근했어요. 이거 말고 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멘트를 구성하거나 연습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오류가 뭐냐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시작은 리더십으로 했는데 중간은 경험은 소통이고 마무리는 관리 능력으로 끝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쪽에서는
얘가 지금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거야? 관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에선 나는 세 가지 능력을 어필했어 라고 했지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전달되는 건 0이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게 돼요.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포인트만 명확하게 전달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면접 멘트의 핵심이자, 일부러 이 글을 쓰는, 면접 멘트를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헛소리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3000% 얘기가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나는 임기응변이 좋아? 임기응변이 좋다라는 건 여러분 되게 마이너스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문성이나 규칙이 명확하게 구성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임기응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 입장에서 순발력 있게 대답했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필하실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면접 멘트의 핵심이자 여러분이 꼭 따라오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하실 내용은 바로 이 부분. 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어필할 것인가. 그 다음 단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음 단계는 바로 해당 부분의 주제문을 작성하고 사례를 구체화하고 내가 뽑을 만한 이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고 이 학교에 이렇게 적용을 할 거다 라는 측면에서 발전, 활용 가능성, 마무리 정리 문장, 이게 바로 한 번에 기억되는 면접 멘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면접 멘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어필 포인트 문장, 핵심 문장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전달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효과적인 면접 멘트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